다음으로 짚어볼 산업은 또 어떤 쪽일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열심히 달리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공계에서 많이들 또 관심 가지고 있는 큰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곳 있죠. 자동차 산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요, 2020년 대비 매출액이 약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0.4%, 그리고 생산은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의 그 매출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내 자동차 업계는요,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4대 6이에요. 내수 4, 수출이 6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것도 함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에 수요는 17%가 감소했어요. 근데 2021년은 수요 이연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 효과로 7에서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19년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2022년에는 2년간에 걸쳐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수요 이연 효과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사례가 있어요. 현대차의 인도 시장 판매량을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2020년 작년 4월에 인도 내수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가 0대였습니다. 0대. 4월에.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네. 자동차가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 수요는 있거든요. 마음속에 수요는 있거든요. 그걸 그렇죠. 꾹꾹 참아왔을 뿐이에요.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 때문에 꾹꾹 참아왔어. 그런데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하면서 폭발한 거죠. 그래서 그해 작년 10월에 현대차 인도 내수 시장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와. 예, 참았다가 빵 터진 거죠. 이 숫자는 그 현대차가 98년에 인도를 진출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 진출 이후 최대 판매량이었어요. 이야, 소름 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언제 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수요 이연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수 시장,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보면 2021년에는 좀 어려운 이슈가 있어요.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가 종료가 돼요. 작년에 그 개소세를 한시적 인하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돈을 풀었어요. 좀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내수 시장은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별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매출 106조에서 올해 125조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60조에서 75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시장하면 이제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전기차 맞아요. 같은 친환경. 친환경차. 예. 네, 이게 이슈지 예, 않습니까? 저도 전기차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싸요? 그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요국 환경 규제 그리고 그 보조금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는 내연 기관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유, 휘발유 이 차는 아예 운행이 금지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35년에 서울에서는 새로운 차를 등록할 때 전기차 아니면 등록을 못하도록, 친환경차 아니면 등록을 못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또 2021년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생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구축 완료할 예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전기차를 생산하긴 했어.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근데 어떻게 생산했느냐면 기존의 내연기관 생산 라인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산성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전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얘기는 성능, 제품 성능, 품질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확장이 될 거다,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인데 얼마큼 확대가 될 것이냐? 글로벌 시장 규모로 보면 제한된 자율주행과 완전 자율주행이 있는데 제한된 자율주행은 64억 달러에서 1235억 달러로 대폭 늘어날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도 4억 달러에서 314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한국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제한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1,500억 원에서 2조 9천억 원,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15억 원에서 7,300억 원,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제한된 그런 기능이 이제 신차를 사게 되면 조금씩 있긴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거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용을 해보지 못했는데 네. 예, 여러 가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자, 그럼 자동차 기업에 대한 취준생들의 좀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앞으로의 예. 채용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예, 올해 그 매출이나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채용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간 감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성을 요참에 좀 높여보자라는 기업의 전략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인재 채용은 조금 더 소극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수시 채용, 우리 2019년 3월부터 시작했던 수시 채용을 계속 할 것이고요. 네. 필기나 면접 모두 다 언택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트렌드 요거 파악하는 것이 합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현대차를 특집으로 다뤄봤기 아, 때문에 관련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 관련해서 2차 전지 산업 쪽만 아주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2차 전지는요. 네. 2차 전지를 우리가 살 일 있어요? 직접? 그럴 리가 없죠. 네. 이거는 전후방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2차 전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다뤘던 전기차. 그렇죠. 예, 여기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겠네요. 전기차 이쪽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다면 2차 전지 활황이 될 겁니다. 이쪽은 예, 우리 여기에 속한 데가 삼성 SDI, 특히 LG 화학. 여기는 매출액이 33%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4% 정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화학 전공한, 화공 전공한 친구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화랑이 예상되는 2차 전지 산업까지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공계 산업들 전망 또 채용 예측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서비스 그리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 산업과 또 기업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예, 그 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일부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뭐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다려 보세요. 네. 그 인문계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을 조사해 보니까 CJ 제일제당, 뭐 이마트 항공사,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식음료, 정보 서비스, 항공사, 유통 요 산업을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올해는 정말 채용문이 활짝 열리길 기대하면서 자, 첫 산업군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예, 미소를 숨기고 있는 곳이 있죠. 식음료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4.5에서 5%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4.5에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봐야 돼요. 같은 식음료 산업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이,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웃는 것, 우는 곳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가정간편식 HAMR 쪽 이쪽이나 신선식품 여기는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입니다. 네. 근데 반대로 유가공 기업 여기는 부진했고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등교를 학생들이 안 했잖아요. 학교에 네. 납품하는 우유들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식자재 기업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체 내부에서 그 구내식당에서 먹는 그런 양이 굉장히 줄었고 식당에서도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택근무를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여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음료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음료도 다 똑같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어려운 게 내가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염두하고 있는 그 기업이 어떤 음료를 주로 생산하느냐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 여기는 마이너스고 계속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식물성 기반의 음료들, 생수 이쪽은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식음료라도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쇼킹한 것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주요 식품업계 영업이익 증가율 작년 네. 통계를 보니까요. 농심이 405% 성장. 와.
예, 제일제당이 120%, 대상이 81% 이런 식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야, 아니, CJ 제일제당은 저희가 뭐 얼마 전에 다뤘기 때문에 예. 네. 좀 증감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농심이 405%는 진짜 예. 경이롭네요. 제가 좀 작년에 제가 먹었던 것들을 예. 되짚어봐도 예. 확실히 뭐 생수라든지 그렇죠. 뭐 가공식품, 신선식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은 좀 늘었던 것 같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공이나 식자재 이런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소비를 덜했던 것 같아요. 예. 좀 비슷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식음료계 관련 이슈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성장인 부분도 있었지만 악화된 부분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HMR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은 굉장히 급성장을 했죠. 네. 근데 B2B 수요 중심의 식자재 이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K푸드 열풍, 이게 코로나 때문에이기도 하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K푸드가 열풍이 있긴 했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가 됐죠. 그래서 아시아나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됐고요. 특히 가공식품, 우리가 그 격리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격리할 때 편안한, 뭐냐면 라면, 김치, 그렇죠. 뭐 만두, 냉동만두 네, 이런 네. 것들이 K푸드 열풍을 타고 세계 속으로 굉장히 큰 매출 확대를 이뤄냈어요. 네. 예. 그리고 언택트 시대, 이것 때문에 대면 마케팅을 하지 않고, 대면 마케팅, 대면 판촉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경쟁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대폭 축소가 돼가지고 수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홈술 트렌드, 홈술 많이 하시죠, 집에서?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죠. 예, 홈술을 혼자서 하기도 하고, 혼자서 먹는데 독주 잘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도수가 낮은 그런 맥주라든가 수제 맥주 또는 그 와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온라인 거래가 또 확대가 많이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식음료도 굉장히 그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것 중에 의외로 식음료 판매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됐어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주요 이슈들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채용 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짚어주시죠. 예, 여기는 이제 새로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 개발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R&D, 생산, 관리 직무 전반적으로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R&D 쪽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채용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자소서나 면접에서 급변하는 이런 환경, 이슈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기업, 내가 지원한 기업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는가, 이거 미리 좀 전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좀 활약이 예상되는 식음료계를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또 어떤 산업을 짚어주실 건가요? 예, 많은 학생들이 카카오, 네이버 여기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보 맞아요. 서비스, 인터넷 기업, 인터넷 포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2020년에서 2021년 거쳐서 성장이 폭발했습니다.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10% 이상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계속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데도 매출액이 7조 7천억 원에서 8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조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액은 작년에 3조에서 올해 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4,400억 원에서 6,3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네이버도 꽤나 오랫동안 잘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시대를 만나서 이 언택트 기업들이 더 활약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는 이어지겠죠?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 따라서 여기는 사실 미소를 짓고 있을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표정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용어도 달리 써요. 언택트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네. 디지털 컨택트라고 표현을 써요. 디지털 컨택트. 이것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네이버 같은 데에는 온라인 쇼핑, 간편 결제, 웹툰 이쪽이 사업 호조가 있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톡 광고, 여기가 굉장히 큰 성장을 이뤘어요. 그리고 모빌리티, 그 택시, 그리고 커머스 결제 플랫폼이 호조이고요.
근데 여기가 마냥 즐겁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리스크도 같이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독과점 플랫폼 영향력 강화 우려에 대한 그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포털 검색 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으로도 확장을 했거든요. 네. 부동산 검색.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과징금 부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좀 성장세는 예상이 되지만 뭐 법적 분쟁 이슈 같은 부분은 좀 예. 아무래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만큼 예. 올해 채용 규모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 좀 이어서 예. 생각할 수 있을까요? 채용 규모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분야, 정보 서비스 분야는 채용 규모 늘어난다.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채용의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용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비즈니스 사업을 어떤 분야로 확장을 할 것인가. 신사업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 스마트 스토어 여기 계속 확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한통운, CJ 대한통운과 합작을 해서 해외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컨텐츠 측면에서는 네이버 웹툰, 그리고 V 라이브라는 동영상,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융, 그동안에 우리가 네이버가 금융이야? 네이버 페이가 있긴 하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네이버 파이낸셜 해가지고 금융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또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커머스 관점에서는 카카오티의 수익성이 개선이 됐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졌어요. 가장 큰 경쟁자가 타다. 여기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수익성도 굉장히 커졌고 여기에 또 더 집중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겁니다. 컨텐츠 관점에서도 멜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는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인데 여기 그리고 카카오 게임 이쪽도 확장할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사업이 그닥 이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던 그 영역인데 올해부터는 확장할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비해서 내가 무엇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금융 관점에서도 카카오페이 저도 틈틈이 쓰는데요. 네.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으로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직무 중심의 채용, 수시 채용 이것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업 전략이 어느 분야냐 그리고 그 분야에서 나오는 수시로 나오는 그 채용 공고를 보시고 본인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직무에서 채용이 늘어날지를 미리 예상해 보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보 서비스 산업의 채용 전망 짚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알아볼 곳은 항공사 산업입니다. 이건 조금 이름만 얘기하더라도 좀 그죠? 마음이 쓰리네요. 예, 가슴이 무겁죠. 타격이 가장 컸던 사업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네.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뭔가 마련을 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기보다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상황, 백신의 보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항공사의 전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2020년의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항공여객 이게 70%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국제 여객 같은 경우는 98%가 감소를 했어요. 와. 예,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대신 이제 조금 지탱해 줄 수 있게 해준 게 화물이에요. 네. 화물 부분이 매출액이 급등을 했어요. 약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2021년 전망도 어둡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은 2024년 정도나 돼야지만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코로나19 상황, 백신 개발 보급이 생각보다 느려요. 예, 그 접종하는 것들도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각 국가들이
그 입국 제한을 갑자기 확 열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제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망이 마냥 밝지는 않고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도 이것을 이제 노선 운영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이니까 운영 비용 절감을 고려를 해서 이거는 좀 확대보다는 효율화 이쪽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채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제 여기서 활로를 이제 찾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운영을 다각화를 하고 있어요. 다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화물 전용기로 개조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좌석들을 다 뜯어내요. 그리고 화물칸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리고 매출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다양한 항공 상품들, 그러니까 해외 입국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공항 그 하늘에서 떠돌다가 다시 원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정차하지 않고 하늘을 맛보는 그런 네. 상품들도 개발을 해서 제법 재미를 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항공사죠. 대한항공 신입사원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입사가 미뤄졌다가 이제 다음 달에 1년 만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좀 올해 채용은 작년만큼이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1년 만에 입사한 친구들한테는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반면에 이게 이제 지금 취준생들한테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서 채용을 많이 줄일 것인데 작년에 뽑았던 친구들을 올해 입사를 시키기 때문에 올해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 회복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은 대폭 축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꼭 죽어도 항공사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유연하게 생각합시다. 항공사만을 목표로 취업 준비하지 말고요. 조금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조금 지원 확장을 지금 이 시기에는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항공기 하면 기내식 그리고 그렇죠. 면세품 면세점. 거기서 사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 그 시절 너무 그립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어떤 산업을 또 만나볼까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이것이 속해 있는 유통산업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제가 백화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백화점 산업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에 매출이 상반기에 14%가 감소를 했어요.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도심 내에 있는 그런 주요 점포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매출이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한번 다녀가면 영업 중지를 하거든요. 중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0억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 큰 영향을 받았고요. 매출 전망,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모두 다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하기보다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 매출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미미하게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그 상황에는 매출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두 번째,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번째, 코로나가 재확산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첫 번째, 미미하게 확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의외예요. 이때가 제일 백화점에서는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을 못 가니까. 소비로. 맞습니다. 면세품도 못 사고. 그렇죠. 백화점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그 상황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우리가 보복 소비 또는 보상 소비 트렌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한국인이 해외여행에 지출하는 연간 지출액이 30조 원이에요. 근데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백화점에 가서 저가가 아니라 명품, 고가 가정용품들을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실제 백화점 구매 건수 작년 기준으로 봐서 구매 건수로 보면 17%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구매 단가는 26%가 상승이 됐어요. 그만큼 해외여행을 못 가는 그 심리, 그걸 보복 심리, 보상 심리를 백화점에 가서 풀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미하게 확산됐을 경우에 백화점은 가장 큰 매출 향상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종식됐을 때는 소폭 성장이 예상돼요. 왜냐하면
돈을 쓸 곳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여행 또는 문화생활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소폭 성장할 수 있다. 만약에 확산됐을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좀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종식이 되면 예, 매출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예. 그런 의외의 또 시나리오를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백화점을 좀 짚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형마트,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속한 대형마트. 여기는 매출은 전년 대비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이 부진했죠. 그리고 부진한 점포는 폐쇄하거나 그리고 구조조정 그리고 아예 온라인화를 하면서 2021년에도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화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미국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베이가 이베이를 제치고 미국 시장에 2위를 차지했어요. 월마트가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가 기존의 마트 공간 이거를 싹 걷어내고 물류 거점으로 구축하는 그런 작업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기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시장은 17.5% 성장을 했어요. 여기에 그 견인차를 했던 게 농축산물, 음식료품 여기가 거래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의 매출의 60% 정도가 식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온라인 식품에서 가져간 거예요. 온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식품 매출은 약 37%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통 쪽에서는 백화점과 저희 대형마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올해 산업별 전망 그리고 채용 특징 긴 시간 예.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오늘 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빈 곳간에서 물 끓이지 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특수 상황입니다. 특수 상황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일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예. 곳간이 쌀이 없는데 그 앞에서 가마솥에서 물을 끓이면 뭐 하겠습니까? 쌀이 나오지를 않는데 일단은 쌀이 있는 곳간으로 가서 그 앞에서 끓이셔야 돼요. 즉 좋아하는 기업, 산업, 직무 여기 이거 고집하지 말고 일단 오늘 방송 내용 보시고 뽑을 수 있는 그 산업, 뽑을 수 있는 그 기업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어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요. 그 내가 지원할 산업, 직무, 기업 이것을 다시 좀 재조정하고 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